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CBT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1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기준이 아닌 것은, 이거는 22년 2차에서도 같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전자파 설비의 기술기준, 국내 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국내용 이동통신설비 기술기준, 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 이건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통신설비, 관로, 국내통신설비, 국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통신설비, 국내용 이동통신설비,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항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72번. 다음 중 전송 제어 문자의 내용이 옳은 것은, 이 전송 제어 문자는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싱크 문자 동기 유지 옳은 것이네요. 예, 문자 동기 유지 바로 맞죠. STX 스타트 오브 텍스트에서 헤딩의 시작, 텍스트의 시작, 예, 본문의 게시. STX는 헤딩이 아니고 본문의 게시, 정보 메시지의 해저의 종료 표시로서 프로토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프로토콜 시작. 이게 좀 헷갈리죠. ETX는 end of 텍스트에서 텍스트의 종료, 텍스트의 시작 아니죠. end of transmission, 전송의 종료죠. 전송의 종료. 그래서 정답을 1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74번. 양자와 잡음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자주 나오죠. 양자 스텝을 크게 한다. 양자 스텝을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양자 잡음을 개선을 하려면은 이런 아날로그 파형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세밀하게, 그래서 요걸 이제 작게, 이걸 너무 크게 하면은 이게 양자 잡음이 이제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스텝을 작게 해야 되는 거죠. 비선형 양자를 하고 선형 양자화와 앞신기를 사용하고 양자 스텝 수를 증가할 때, 양자 스텝 수가 2배로 증가할 때 6dB 계산이 된다. 양자 스텝 수가, 양자 스텝 수 n은 1, n은 2에서 6n 플러스 1.8의 요 공식이 있죠. 그래서 n이 1비트씩 증가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6dB 계산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확실히 이게 틀리기 때문에 1번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참조하시고요. 양자 스텝 수가 2배로 증가한다. 1에서 2의 2배로 증가한다. 뭐 그것에 대한 1비트 증가한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실까봐 높아심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비트가 있다고 치면은, 예, 미리 적어놨는데요. 1비트가 있다고 치면은 0 아니면 1이잖아요. 0 아니면 1. 그래서 1비트가 있으면 0 아니면 1에서 두 개의 경우가 있는 거죠. 만약에 2비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00, 01, 10, 11이잖아요. 그래서 총 4가지 경우를 쓸 수 있잖아요. 4가지. 여기 위에 그린 것처럼 스텝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00인 레벨, 01인 레벨, 10인 레벨, 11인 레벨로 해서 이렇게 4가지 레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비트를 쓰면은 000부터 111까지 해서 총 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한 것처럼 1비트일 때는 2개에서 4개가 되니까 2배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비트일 때는 4개가 8개에서 2배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다는 거는 1비트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비트. 그러니까 1비트에서 2비트 되고 2비트에서 3비트 되고, 그래서 6n 플러스 1.8이 돼서 n에 1비트씩 증가하기 때문에 n에다가 2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6dB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dB 법칙을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를 이해 못 하실까봐 높아심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예, 74번. 짝수 페리티 비트 해밍코드 001101을 받을 때 왼쪽에 있는 비트부터 수신되는데 오류가 정정된 코드는 무엇인가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 수신된 거가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0승에서 첫 번째 자리에 P1, 2의 1승에서 두 번째 자리에 P2, 2의 2승에서 네 번째 자리에 P3에서 페리티 비트를 각각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여기 보면 네 번째 자리에 이제 페리티 비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페리티 비트를 이제 검사를 해서 잘못된 거를 이제 수정하라라고 했는데요.
P1 페리티는 1, 3, 5, 7 한 칸씩 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짝수 페리티를 여기 1, 여기 3, 5, 7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모으면은 0, 1, 0, 1이잖아요. 그래서 0, 1, 0, 1이래서 페리티 비트가 이제 짝수고 1, 1이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2 페리티는 이제 두 개씩 묶잖아요. P2 페리티는 두 개씩 묶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서 있는 것처럼 P2는 이 두 개씩 묶어서 P2를 기준으로 해서 2, 3하고 이렇게 두 개씩 묶고요. 두 칸 또 건너뛰고 6, 7을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P2의 값이 뒤에 1이고 여기가 1, 1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틀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 3, 6, 7에서 7은 우리가 검증이 된 거고, 왜냐면 여기 1, 3, 6, 7에서 요 7이 요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1, 3 그다음에 2, 4, 6, 7에서 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건로 생각을 하고 얘를 잡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3 페리티는 P3을 기준으로 해서 4, 5, 6, 7에서 4개씩 묶고 2개, 4개 건너뛰기 때문에 다시 여기 지우면은 여기 4개, 4, 5, 6, 7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 5, 6, 7이니까 얘는 P3에 0, 1,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리티를 짝수 페리티를 검사하는 건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냐고 보면은 이제 7은 여기 P1 페리티에서 얘도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짝수 페리티로 가기 위해서는 P3은 당연히 여기 보면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도 여기 그 6번째가 잘못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P2 페리티는 2, 3, 6, 7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0, 1, 1, 1이잖아요. 그래서 0, 1, 1을 한 거고, 그래서 P2가 0이고 P1에서부터 3번은 여기 1번에서 P1 페리티 할 때 검증이 됐고 6번은 1번이고 7번은 1번인데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7번 돼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번이 잘못됐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3는 4, 5, 6, 7에서 1, 0, 1, 1인데 P3는 1이고 5번 0은 P1에서 검증됐고 6번은 0 또는 1로 해서 0 또는 1, 7은 7번째는 1이 돼서 P1에서 검증됐으므로 6번째 비트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서 6번째 비트를 고쳐서 다시 적어주면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비트가 여기 1인데 얘를 다시 0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0, 11, 001 해서 여기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75번 다음 중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이거는 뭐 꼭 정리해 두시고요. 76번 다음 중 동축 케이블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예전에 나왔던 건데요. 협대어 전송에 이용되고 근단 누화가 근단 누화는 가까운 누화고요. 원단 누화는 먼 누화인데 멀 원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근은 가까울 근입니다.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쓰기 때문에 동축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좀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근단 누화가 아니고 원단 누화가 발생합니다. 고주파에서는 외부 두체의 차폐가 우수하여 누화 특성이 개선되고 내부 두체와 외부 두체의 절연 특성이 좋아서 전력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케이블 TV에서 같이 쓰고 있고요. 저주파에서는 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60Hz 이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77번 다음 중 위성통신 저자분 증폭기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해서 이것도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요. 갈륨 비소 FET 증폭기, 갈륨 비소 FET 증폭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시고요. 78번 복잡하고 비싼 교환기 설치 없이 인터넷 전화기 하나로 키폰 기능, 그래서 여기서 전화, 내선 통화, 돌려주기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동향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센트리트 교환기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다 제어해주는 센트리트 교환기라고 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그 프로토콜 변환하는 거고, 넘버 7은 공통성 신호 방식,
IMS는 예전에 그 BCN에서 쓰는 그 교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P 기반의 교환기 센트리트 교환기로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79번 다음 문장은 정보통신 용어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예전에도 좀 나왔던 건데요. 참가자들이 실제로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가상회의 시스템으로 실제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가상현실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된 거.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화상회의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마치 그 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텔레프리젠스, 현재 존재하는 텔레프리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는 원거리를 뜻하는 텔레와 참석을 뜻하는 프리젠스의 합성어로서 화상회의에 주로 활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80번 RFID 태그에서 사용하는 코딩 방식, 요거는 최근에 나오는 건데요. RFID 코딩에서 사용하는 코딩 방식이 맨체스터 코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요. RFID 그 리더 또는 태그에서 데이터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서 맨체스터와 PIE라해서 펄스 인터벌 인코딩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신출이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1번 SNMP에서 네트워크 장치의 상태를 감시하는 요소. 그래서 SNMP는 SNMP 에이전트를 통해서 감시합니다. 그래서 로그나 병목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2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가입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가입자가 등록되어 있는 걸 관리하는 거를 HLR이라고 하고요. 이 가입자가 이제 이동 가입자는 약간 템퍼러리하게 되는 거죠. 이동 가입자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VLR이라고 합니다. 83번 정통적인 IP 문제죠. 서브넷 마스크로 표시된 111의 2525 빵을 CIDR로 표시하면은 자, 여기 25가 8비트가 있는 거고 여기 8비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 16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1의 슬래시 16에서 쉽게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84번 UTM의 장점이 아닌 것은 UTM은 그 통합 그 위협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공간 절약하고 관리도 용이하고 패킷 필터를 통한 내부 적응 가능하고 장애 시 요거는 이제 타 영향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파이어월하고 IPS나 IDS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5번 담요 레이더 위성통신 사용되는 KM밴드는 없죠. 카밴드죠. 카밴드, K밴드, Q밴드, X밴드, L밴드 등에 사용하는 그 밴드에 대한 주파수 파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을 2번 잡아주시고 86번부터 87번은 이게 신규로 나오는 부분인데 예전에 없었는데 추가된 것 같습니다. 다음 포트 번호가 틀리게 작성된 건 FTP 21번, SMTP 25번, 텔레 23번, TFTP가 69번입니다. 69번이고요. 67번 포트가 맞게 짝지어지는 건 이게 틀리게고 여기 맞게네요. 그래서 같이 문제를 낸 것 같네요. DNS 53번, DHCP 61번, 텔렛 21번, 텔렛 23번인데요. 텔렛 23번. DNS 53번 맞는 것 같고 DHCP는 67번입니다. 67번. TFTP 위에서 했었죠. 69번이죠. 69번. 그래서 이게 정리해서 정답이 1번이고요. 포트 번호 기본적인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네요. 포트 번호. 다음 중 SNMP 에이전트와 매니저가 포트 번호가 맞게 작성해진 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SNMP 에이전트와 매니저가 있고요. SNMP 에이전트 어떻게 보면 단말이 해당되는 거고 얘는 이제 161번으로 보내면 SNMP 매니저가 162번으로 사용해서 통신하는 거고요. SNMP는 다 UDP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UDP로 다 통신하는 것만 잡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161번, 162번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89번 바이트, 8비트죠. 단위로 주소 지정하는 MAR과 MDR의 크기가 32비트이다. MAR과 MDR이 32비트고 512메가 여기 소문자 B죠. 이게 대문자면 바이트가 돼서 이제 8비트로 해서 이제 8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용량의 반도체 메모리에 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512메가의 반도체 메모리 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반도체 메모리 칩이 여러 개가 필요한데 이게 몇 개가 필요하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512메가를 갖고 이 위에 거를 이게 나눠지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헷갈린 게 MAR이 있고 이제 MDR이 있는데요. MDR을 우리가 MBR하고 같이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나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리지 않으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이게 MDR이라 나와서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MBR이라고 생각하고 푸십시오.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8비트 단위로 얘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8비트 단위로 처리한다는 거죠. 얘를 MAR과 MDR이 32비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MAR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32비트이기 때문에 2의 MAR 승에 곱하기 MBR 또는 MDR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은 2의 32승에 얘를 8비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총 2의 35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2의 35승이 나온 것들을 이 칩이 이 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512메가 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12메가 하면은 이게 2에 29승을 하면은 이게 약 536메가 정도가 나오고요. 2에 28승을 하면은 268메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처리하려면은 최소한 그 2에 29승 정도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의 29승을 2의 35, 그 위에 MAR과 MBR을 해서 나온 요 2의 30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512메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512메가는 최소한 2의 29승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의 29승을 2의 35승, 요 칩이 2의 29승이라고 하는 거고 전체를 2의 35승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은 요 칩의 개수는 약 64개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64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64개의 칩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2의 MAR 곱하기 MBR의 요 크기가 전체적인 그 용량의 크기다라는 거가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90번 통신 속도가 200bps고 1시간 동안 접속한 에러가 36비트일 때 비트 에러율을 구하시오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전송된 양 1시간이니까 60분의 60초에 2000을 곱해주고 에러가 36이니까 36으로 나눠주면은 요 계산해주면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